음식을 적게 먹는 건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며 몸 컨디션은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그 느낌은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소식이 좋다는 건 알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게 함정입니다. 그리고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에 따라 건강, 미래 심지어 운명까지 바뀝니다. 책에서는 평소 우리가 소식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풀어놓고 그에 대한 답변을 1700년대에 무려 78세까지 장수했던 스승님이 답합니다. 음식 절제에 담긴 깊은 뜻을 들어보시고 음식을 대하는 마음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질문. 스승님은 관상의 대가이십니다. 관상은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음식이 관상을 바꾼다고 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답변.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적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기륭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두 번째, 배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질문.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좋은 것을 골라 먹는 미식가이기도 합니다. 소식을 하면 미식도 괜찮은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답변. 하루 3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곤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배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상이라 해도 제사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 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의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정신이 망가진다. 질문.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일이 너무 많아 불규칙하게 먹습니다. 불규칙하더라도 소식하면 괜찮겠습니까? 답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될 것 같으면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평생 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집니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불출기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그 신분을 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활이 불규칙하면 생각도 망가지는 법이어서 결국 좋은 관상을 타고 태어난 사람도 입신영달이 불가능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식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관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한다고 해도 불규칙한 식사는 절제를 망쳐버립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자가 대식일사 멀면 재산도 잃고 젊어서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관상이 흉상이라면 죽을 장소조차 정할 수 없어 거린 신세로 삶을 마감하는 법입니다. 주역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은 모두 과도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주역에서는 과도한 욕망의 결과 깊은 우물이나 어두운 무덤 속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사업가라 할지라도 야반도주하게 되고 낯선 타향에서 비명행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식사량이 들쑥날쑥하면 거린이 되기 쉽다. 질문. 스승님, 저는 음식을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평소에는 잘 실천하지만 육체노동을 많이 하거나 잔칫집에 가면 많이 먹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소식을 하면서도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이것을 식욕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한 후에는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동네 잔칫집에 가면 진귀한 음식을 보고 식탐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옛 성현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식탐을 부려 함부로 먹어 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항상 흔들리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먹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관상이 좋고 초기에 간혹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가에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내용이 형식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린이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왕년의 부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5번째, 땅에 떨어진 곡식은 참새의 먹이로 주어라. 질문. 스승님께서는 곡식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곡식을 땅에 떨어뜨리더라도 그것을 줍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음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톨의 곡식이라도 버리면 천지의 덕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답변. 곡식을 소중히 하는 그 마음은 참마음입니다. 그러나 곡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내가 가지려는 인색한 마음은 구별해야 합니다. 하늘은 아버지이며 땅은 어머니입니다. 곡식은 모두 하늘에 있는 태양과 비를 받아 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러니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어머니에게 돌려주십시오.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 돌려준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돌려준 곡식 한 톨은 참새를 먹이고 제비를 먹일 것입니다. 짐승이 먹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곡식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남들이 버린 것을 받아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연에게 다시 내놓는 것도 하늘의 섭리입니다. 곡식은 사람에게만 귀한 것이 아니라 참새에게도 귀한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곡식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곡식을 적게 먹도록 힘쓰고 미식가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참새가 뱀을 먹을 수 없듯이 자신의 신분에 과분한 음식들을 탐하면 병을 얻어 앓게 되고 결국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6번째, 밤에 일하면 가난해지고 늦게 일어나면 단명한다. 질문. 스승님께서는 비록 관상이 나쁘더라도 늦잠을 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운이 차차 좋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공인이라서 밤에 주로 일을 하는 까닭에 아침 일찍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사람이 밤에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대흉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물은 밤에 잠을 잡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물건을 만드는 공인입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아침 일찍 찾아갈 것이니 아침까지 물건을 만들어 놓으라고 주문했다고 칩시다. 이때 대부분의 공인들은 시간이 부족함을 염려하여 밤에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새벽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의 운행과 맞물리게 되므로 그대의 운과 기가 돌고 돌아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됩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나는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도 조용해서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입니다. 새벽은 태양의 운행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대자연이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면 가난해지고 일찍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직업을 탓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당신을 탓해야 합니다. 7번째, 죽은 부자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행복하다. 질문. 스승님, 저는 평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음식의 절제를 강조하셔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돈과 재산을 음식보다 중하게 여겨 세속적인 생활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바꾸어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천하에 귀중한 것이 있으니 생명입니다. 그대에게 생명이 없으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부자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행복한 법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루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어머니의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입덧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뱃속의 생명체부터 어머니의 모체를 통제하며 먹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에게 입덧을 시켜 뱃속의 생명체가 원하지 않는 음식을 밀어냅니다. 뱃속에서 돈과 재산을 원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죽기 전에 폭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모든 음식을 끊기 마련입니다. 죽기 전에 돈과 재산을 갈망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먹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려준 양, 즉 식록만큼만 먹습니다. 부와 명예는 무한하지만 식록은 유한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너무 많이 먹어 이른 나이에 죽는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상에서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죽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실천은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실천을 머뭇거리지만 깨달은 그대는 그래서 훌륭합니다. 장수의 초입에 들어선 셈입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건 축하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동안 편하게 쉴 수 있었던 안도의 소리이기도 하죠. 소식을 오랫동안 실천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소식을 실천한 지 오래되어 갑니다. 몸도 가볍고 정신도 맑아요. 소식 알지만 실천 못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우주의 일부이고 어떠한 생명체도 우주의 일부입니다. 본인이 먹어야 할 양을 넘쳐서 먹게 되면 우주가 준 양을 넘쳐서 먹게 됩니다. 이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부정적인 일이 드러나게 되죠. 비만, 체함, 컨디션 저하 등 많습니다. 자신의 몸 상황에 맞게 음식을 적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먹는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소식주의자를 읽고